서울은 전고점을 넘어서고 있다는 거고요. 가격의 어떤 격차는 지역 안에서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양극화가 생기고요. 이런 양극화의 시대에 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최고 조합이죠.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프로파일러 김주영입니다. 이제 선거도 끝났고 본격적으로 이제 부동산에 좀 관심을 가질 건데요. 오늘은 최근에 뭐 이야기 잘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양극화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서울 중심으로 강남을 중심으로 우리가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지방도 서울 지역은 가격이 좀 올랐거든요. 물론 지난 2022년보다 오르지 못했죠. 전 고점은 올라가지 못했지만은 지방도 선호지역 위주로 해서 조금씩 상승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방과 서울의 어떤 격차, 그리고 서울 내에서도 지역과 지역 아니면 뭐 가격대별로 상품별로 가격의 어떤 격차,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심하게 되어 있는지 과거의 어떤 시점과 한번 돌아가서 현재와 비교해 보고요. 현재 그러면 이 양극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을 때 어떤 것을 또 선택을 해야 되는지 지역별로 또 말씀드려볼까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양극화가 우리 시대의 하나의 흐름이라면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양극화라는 것은 지역의 양극화이긴 한데요. 그 결과가 가격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과거에 가격이 현재와 어떻게 많이 변했는지 그 차이를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KB에 가게 되면은 1분위에서 5분위까지 가격을 나눠놨어요. 상위 이제 20%가 5분이고 하위 20%가 1분이잖아요. 이 두 개의 어떤 격차 얼마나 돼 있는지를 보고 판단해 보는 거거든요. 2013년부터 지방광역시 통계가 나오거든요. 2013년 기준으로 해서 2025년까지 얼마나 가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도시별로 그 양극화의 배수죠. 도시 안에서의 배수입니다. 서울과 부산의 어떤 양극화 아니고요. 서울에서의 양극화인 거예요. 이 표를 보게 되면은 2013년도에 1분위와 5분위의 그 차이가 2013년에는 4.3배가 났어요. 근데 2025년 현재는 6.1배, 1.8배가 더 벌어졌고요. 증가율은 41.9%가 더 많이 더 많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죠. 부산은 2013년도에 3.6배고 현재는 6.3배입니다. 자, 이 2013년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지방은 2010년부터 계속 좀 올랐고요. 13년까지. 그리고 서울 수도권은 2013년도에 이제 하반기부터 오르려고 하는 그 시점이죠. 가격이 변화 없던 시점입니다. 그걸 좀 감안하셔야 된다. 대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13년도에는 3.4배였고 2025년은 5.4배 벌어졌습니다. 부산보다 덜 벌어졌죠. 인천은 2013년도에 3배, 2025년은 4.5배. 물론 여기도 좀 덜 벌어졌습니다. 그죠? 광주는 3.7배에서 5.3배, 대전은 3.4배에서 5.1배, 울산은 3.6배에서 6.2배, 경기도는 3.4배에서 5.1배. 여기서 가장 많이 우리가 격차가 많이 벌어진 곳은 부산, 대구와 울산이에요. 지방이 지금 가격의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광역시 중에서도 대구, 부산, 울산이 지금 더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지역의 가격이 상승하고 안 하고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가격의 어떤 격차는 지역 안에서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지역의 분위별로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분위에서 5분위까지의 가격의 회복률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5분위가 1분위에서 이제 차이가 6.1배 나 있다잖아요. 1분위는 지금 최고점, 그러니까 2022년입니다. 대부분 다 2022년입니다. 22년보다 지금 15.7%가 떨어져 있고요. 5분위, 최고 우리가 높은 분위에 있는 가격대 있는 아파트들은 18.35%가 지금 2022년보다 더 높게 가 있다는 거죠. 전고점을 넘어서고 있다는 거고요. 부산은 1분위가 마이너스 10.3이고 5분위가 마이너스 13.1%입니다. 그리고 대구가 마이너스 17.9%고 5분위는 9.4%. 인천은 마이너스 10.3 1분위, 5분위가 마이너스 9.0. 광주는 1분위가 마이너스 6.3, 5분위가 마이너스 11.8. 대전이
1분위가 마이너스 9.2, 5분위가 12.2. 울산이 1분위가 마이너스 11.6, 5분위가 마이너스 5.7. 그래서 대부분 다 1분위가 회복을 대부분 못했고요. 상대적으로 5분위가 회복 못한 지역들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5분위를 선택하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5분위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위치가 좋거나 아니면은 선호 지역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지역이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2022년 가격을 회복을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부산 같은 경우이고요. 서울, 대구, 인천은 비슷하고요. 울산은 1분위가 회복을 못했고 5분위가 회복을 좀 한 거죠. 하락률이 좀 적으니까요. 도시별로 보게 되면은 서울은 1분위가 우리 5분위 가격 비교해서 6.1배잖아요. 그 1분위가 2022년 고점 대비 15.7%, 그리고 2분위가 마이너스 13.4, 3분위가 마이너스 8. 분위가 우리가 높아질수록 회복률이 되는 거죠. 그죠? 5분위는 플러스 18.35라 그랬습니다. 4분위까지 거의 다 회복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우리 강남 막 올랐어요. 그러면 타 올라는 강남을 선택해야 되냐, 아니면은 오르지 않는 강북에 있는 많이 떨어진 아파트를 선택해야 되냐, 이게 고민이잖아요. 이 수치도 그대로 나오죠. 강남 올랐으니까 그 다음 지역에 가고, 거기도 지금 많이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4분위도 많이 회복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5분위 선택이 맞겠죠. 근데 단기적으로 우리가 서울을 보게 되면은 이 1분위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방은 좀 다릅니다. 자, 서울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수가 그 주거의 어떤 형태에서 전국에 비교해서 비중이 가장 작아요. 제일 작은 도시가 제주도고요. 두 번째가 이제 서울인데, 제주도는 도시 특성이기 때문에 예외를 하고요. 전국에서 아파트 비중이 가장 적은 곳이 서울이기 때문에 아파트만으로도 경쟁력이 조금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다르게요. 그래서 저는 다른 지역 같으면 권하지 않지만은 서울만큼은 떨어진 이 1분위도 저는 괜찮다, 회복할 가능성이 꽤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얘도 꽤 회복이 되어 있을 거라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 5분위가 맞죠. 그래서 여기서 회복하고 갈아타기 하는 전략이 맞지 않겠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여기는 1분위는 단기적인 어떤 가격의 회복에 따른 수익을 보는 거고, 5분위는 전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조금 보유를 한다 하더라도 길게 보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부산은 5분위가 13.1% 마이너스고요. 별 차이 없죠. 2분위가 회복이 빠르고요. 그 다음에 1분위고, 이렇게 되는 5분위가 회복이 제일 늦죠. 그래서 굳이 1분위에서 4분위까지 갈 필요 없이 가장 많이 떨어진 5분위를 선택하면 될 겁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해운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죠? 자, 대구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수성구나 이쪽에는 가격이 예전에 저점에서 올라와서 조금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구가 전국에서 하락률이 가장 높지만은 5분위는 조금 회복했기 때문에 9.4% 마이너스입니다. 1분위, 우리가 2분위, 3분위까지 거의 다 17%까지 빠졌어요.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가격적으로 보게 되면은 가장 메리트가 있는 곳이 대구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빠진 것보다는 5분위를 조금 권하고 싶어요. 지방은 성장이 둔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이 가능하고 수요가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하는 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많이 빠져있는 것보다는 조금 회복은 했지만은 그래도 선호 지역을 선택하는 게 맞다. 그래서 부산은 5분위, 대구도 5분위를 선택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천은 5분위가 조금 회복했죠. 그죠? 2분위가 가장 늦고요. 그래서 저도 이 선택은 인천도 지방 광역시와 비슷하게 5분위를 선택하는 게 좋을 거라 저는 보고 있고, 어차피 뭐 큰 차이 없으니까요. 광주도 5분위가 제일 많이 빠져 있네요. 그래서 광주는 그냥 5분위를 선택하면 되겠죠. 자, 대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분위가 가장 많이 빠졌어요. 4분위나 5분위를 선택하게 되면은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이고요. 울산이 최근에 작년부터 상승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하락률도 낮고요. 가격 회복했기 때문에 울산도 5분위를 선택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광역시는 5분위를 선택하는 게 맞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앞에는 그 지역 안에서의 양극화를 말씀드렸다면은 서울을 5분위를 기준으로 해서 2013년과 2025년 현재 시점이죠. 그때와 지금의 5분위와 5분위를 비교했을 때 서울을 1로 했을 때 서울이 2.47배인 거고,
대구는 3배. 대구의 3배가 우리가 서울의 5분이라는 거죠. 그게 지금 얼마 됐냐. 2025년에 3.6배, 4.29배. 인천은 2.7배에서 3.97배 된 거고요. 광주는 3.5배에서 5.1배. 대전은 2.8배에서 4.25배 됐고요. 울산은 2.6에서 4.9. 경기도는 1.99배에서 2.78. 가장 그래도 인접해 있는 경기도가 배수가 많이 따라간 거죠. 그죠? 양극화가 덜 됐다는 거죠. 그만큼 선호 지역이 경기도에는 우리가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과천이나 분당이나 판교 같은 지역 가격이 높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강남 지역의 영향을 받으면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아마 그런 영향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배수를 보게 되면은 울산이 가장 많이 벌어졌고요. 대부분 다 1.3배에서 1.5배 사이에 가격이 더 벌어진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2020년에 불행의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방에서 대구가 33평이 15억이 가장 먼저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그때도 제가 배수를 계속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가서 대구가 지금 15억에 넘게 거래됐기 때문에 서울도 아마 45억에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크로 리버파크 얼마였냐면 33억이었어요. 지금은 원밸리가 60억까지 있잖아요. 이걸 거꾸로 배수를 서울을 했을 때 대구가 만약에 3배라고 하게 되면 20억 가야 되잖아요. 지금 좀 더 벌어졌다 해도 그러면 얼마 좀 가야 될까? 우리 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원밸리나 뭐 이런 데가 엄청나게 높게 거래됐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어떤 선호 지역에 있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부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지방의 어떤 한계를 좀 느끼고 있거든요. 서울은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방은 너무 오르지 않는다 이런 한계를 느끼고 있고요. 지방의 내 자산을 계속해서 여기에다 묶어 놓아도 되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 때문에 과거보다는 물론 가파르게 따라가지는 못할 거는 좀 보고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고점을 못 갔으니까 13억, 14억 이렇게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꽤 많이 따라갈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분위보다는 5분위를 선택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방에는요. 왜냐하면은 서울의 5분위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서울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지방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방에 있는 사람도 지방 내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나 아파트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면은 그 아파트들이 어느 일정 비율만큼은 서울하고 배수를 맞춰가면서 전 따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2013년까지는 아니지만은 약간은 벌어지면서 따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는 공급을 하게 되면요. 재고가 계속 쌓여가기 때문에 수요가 줄면은 선호하지 않는 지역은 뭡니까? 계속해서 소외되면서 가격이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양극화가 생기고요. 그게 수요의 어떤 양극화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지역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책에 영향할 수 있는데 이게 원래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겠지만은 정책을 해서 이 풀지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양극화의 시대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명확한 답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해야지 내 자산을 지키고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상승률을 높이거나 자산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선호 지역과 신축이 최고 조합이죠. 예를 들어서 강남의 신축이 최고 조합이죠. 이거는 답이 딱 정해져 있죠. 이게 이제 강남 원밸리 이런 거잖아요. 이런 지역에 만약에 미분양이 나오면 무조건 선택해야 되거든요. 이 최고의 선택됩니다. 얘는 시점이 중요하지 않아요. 대구가 가격이 엄청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도 보면 아이파크는 분양이 다 되고 피가 붙었어요. 거긴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강남도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신축이 분양하게 되면은 시점과 상관없이 분양을 받아 넣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비선호 지역의 신축이에요. 선호 지역은 아닌데 신축이죠. 그 상품은 좋잖아요. 신축에 살다가요. 신축이 연식이 되면은 다시 신축을 갈아타는 방법이 좋습니다. 아니면은 신축을 팔고 지역을 옮기든지, 그 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면은 그 지역 안에서 신축으로 갈아타셔도 괜찮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선호 지역인데 구축이다. 이게 조금 이제 애매하잖아요. 강남인데 구축이 내가 들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분들은 강남 구축 팔고 강북 가거든요. 이거 안 되거든요. 이게 잘못된 선택이에요. 강남에 있으면서 강남 신축을 가야 됩니다. 아니면 강남에 안에서 지역을 조금씩 옮기는 것도 괜찮아요. 같은 구축이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뭐 강남 안에서 내가 개포에 있다 그러면은 한강 쪽으로 더 올라가는 거죠. 더 선호한 지역으로 강남에서 옮겨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선택해야 되고, 강남을 벗어나서 선택은
신축도 별로 좋은 선택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방은 철저하게 그 안에서 신축을 옮겨타는 게 맞습니다. 해운대 안에서 신축 돌고요. 수성 안에서 신축 도는 게 맞아요. 예. 비선호지역의 구축, 이게 최악의 조합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할 수 있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는 짧게 거주하고 우리가 옮기는 방법을 해야 됩니다. 특히 처음 선택을 하는 지방 같은 경우는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지역을 선택하지 않는 게 좋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된다면은 짧게 거주하고 지역을 이동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제가 이제 이 양극화의 원인을 생각해 봤는데요. 이 시대의 이제 흐름일 수도 있고요. 전체적 큰 맥락은.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규제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정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뭐 세금 문제를 만들거나 이러게 되면 그 속에서 양극화가 천천히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더 가속화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펼지 모르겠지만은 원래 이제 진보 정권에서는 규제를 하는 정책을 많이 썼잖아요. 그런 정책들이 양극화를 더 부추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강남이 많이 오른 거는 토지가 가장 영향이 컸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청담동하고 몇 군데 이렇게 지정했잖아요. 그때 그 지역에 거래를 살펴보게 되면요. 그 토지 때문에 거래가 굉장히 많이 죽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지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시장에다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사람들 더 들어가고 싶은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풀릴 때 갑자기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택의 정책들에 의해서 더 우리가 양극화를 부추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규제 문제들과 외부에서 보는 강남이나 어떤 서울에 보는 그 시각들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더 큰 양극화를 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서울에 있는 자산들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이제 지방에 있는 것보다는 서울 물건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기 때문에 내 자산을 최고 안전한 자산에 묻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같이 있는 거죠. 수요의 감소 문제가 더 이제 선호한 지역으로 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몰리는 거죠. 그러면서 양극화를 부추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장에 우리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선택을 해야지만이 내 자산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호하거나 늘릴 수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최근에 이제 양극화 얘기 좀 덜 나오지만은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요. 이게 어떤 하나의 어떤 사회의 현상같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이슈로만 끝날 게 아니고요. 긴 시각을 보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전체적인 시장 한 큰 흐름에 거기에 우리도 따라가야지만이 그나마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양극화 문제를 제가 얼마나 됐는지 서울과 지방 그리고 지역 내에서의 양극화도 같이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양극화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것들을 지역별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물건들을 선택해 가면서 계속해서 지역을 옮기면서 자산을 지키고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